안녕하세요. 오늘의 빌런은 칼든 빌런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거는 실제 상대방이 그 빌런이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하거나 공격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좋지만은 그것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들 또 위험성들을 내가 인지하고 했을 때랑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했을 때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기가 없고 맨손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내 목 쪽으로 라운드 형태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대처법인데,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찌르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사실 방어법은 똑같아요. 이렇게도 마찬가지고, 들어왔을 때 막을 때 이 손으로 막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막을 때 내가 요렇게 막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안쪽에 여기가 칼을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로 바로 베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긁혀도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 바깥쪽 방향으로 막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막는 동시에 계속 내가 한 번 맞고 또 그 다음 맞고 계속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막는 이 한 타이밍이 굉장히 소중한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에 이 거리는 나한테 다시 올지 못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내 모든 걸 걸어서 내가 이 자세로 상대방의 턱을 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막는 동시에 바로 가격을 하고 이걸 잡고 내려서 무릎으로 공격을 하고 칼을 걷어내주는 게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막는 동시에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막는 타이밍이 그게 쉽게 나오기 힘듭니다.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동시에 턱을 공격해주고, 턱을 공격하는 순간 이 사람은 거의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되죠. 그러면 내가 먼저 안전하기 위해서 칼을 빼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내가 공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손이 상대방으로 잡혀져 있거나 내가 이 손이 다른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못 쓰는 상황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 손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같이 가장 베스트는 이렇게 들어와서 동시에 공격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내가 피치 못하게 이 손을 쓰지 못해서 요걸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타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걸 밀어내고 바로 타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숙련자들이 아닌 초보자들 같은 경우 이 한 손으로 타격하고 방어하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건데 이것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칠 때 굉장히 세게 쳐서 상대방 팔이 무력화될 정도로 쳐주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칼을 놓치게 될 정도로 강한 타격을 주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한 방에 보내겠다 해서 이거를 정말 세게 쳐가지고 칼을 내가 습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푸시해서 칼을 못 잡게끔 한다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설프게 막는다면은 내가 다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얻게 된다는 거죠. 발로 차고 도망가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든 상대가 있죠. 상대가 공격하려는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실 발로 차는 거 자체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걸 손으로 제압하려고 했을 때는 나한테도 리스크가 많죠. 손이 짧기 때문에 몸에 닿기 전에 내가 칼에 닿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발은 리치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이면 순식간에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만약에 상대방이 나이프를 수련했거나 나이프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을 차는 순간 반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몸에 부상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숙련자라고 생각하고 이 자세를 취했는데 프론트 킥으로 들어왔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숙련자들은 공격이 들어오면 한번 걷어내고 동시에 커팅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론트 들어오면 동시에 걷어내고 동시에 커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부상을 입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발로 차기 전에 내가 준비 자세나 미리 찰 것을 예상하게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이 자세를 취하면 누가 봐도 발로 차는 자세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서 발로 찼을 때 뭐 숙련이 안 된 사람이라도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진정시키는 자세로 간 다음에 예측 못하게끔 하고 바로 공격하는 것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발로 차는 게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되면 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숙련된 자, 칼을 딱 잡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칼을 잡고 예를 들어서 스텝을 뛰고 거리를 잰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발기술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칼을 쥐는 거나 이런 형태가 굉장히 숙련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발을 찰 때 그냥 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충분하게 긴장도를 낮추게 한 다음에 예측 못하게 절대 예비 동작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측하게끔 공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측 못하는 아니면 손을 조금 움직이거나 아니면 말을 하는 중에 공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바로 말을 하는 중에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은 내 말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격에 대처할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내 공격이 먹힐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킥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푸시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상대방이 밀려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미친 듯이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도망갈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다시 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킥을 찰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위크 포인트, 몸의 약점을 최대한 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몸의 최대한 약점은 이 심장과 이 사이에 이 부분이 명치죠. 여기를 맞게 되면은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차냐면 앞으로 올리면서 차는 게 아니라 압축으로 요 부위로 밀듯이 차는데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몇 번 벽이든지 미트를 계속 차면서 훈련을 하면은 내가 파워 있게 나갈 수 있는데 이때 한 번에 나갈 때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집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해 하고 하다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명치 부위로 바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됐을 때 도망갈 때 나의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뭐 하이에 뒷급으로 뭐 찍는다든지 그쵸. 네, 뾰족한 구두로 찍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선 이 방법은 사실 저는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설픈 데미지는 상대방을 더 자극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트레이닝이 됐고 확실하게 이 상대의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전제 하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벽을 상대로 내가 계속 정확하게 찍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 자세에서도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과 발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것과 무방비인 것처럼 보이는 이 자세에서 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정확하게 힘을 모아서 정확하게 명치 부분을 노려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트레인 해보고 실제로 무기 든 상대한테 상황을 겪었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영화에서는 그걸 다 피하고 이렇게 반격을 하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비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예측이 거의 어렵고 정말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리고 트레인 상황에서 저희가 훈련을 할 때 다 안정장구를 시키고 저희가 훈련을 해요. 거의 뭐 제대로 제압 힘듭니다. 계속 칼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맨손인 상태에서 칼을 든 사람을 제압한다는 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내가 그래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숨지도 못하고 했을 때 그때 쓰는 거지 최대한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과 거리가 있고 내가 대처할 시간이 있는데 주변에 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소지하고 있는 3단봉이 있다든지 하면은 훨씬 더 내가 칼 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갑니다. 지금은 뭐가 있냐면은 막대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우산이 있다든지 가정을 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제일 많이 휘두르는 방식은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이 형태로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라운드 형태로. 그래서 라운드 형태로 들어올 때 대처하는 법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요 형태로 찌르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베는 형태로 이거 방어법은 다 똑같아요. 각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걷어내는
대각선으로 가면서 이렇게 걷어내는 방식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대가 들고 있는 이 칼이 내가 이걸 치는 순간 이 사람의 힘이 이게 만약에 우산이 단단하고 내가 정말 힘이 있는 거라고 가정하면은 이걸 놓치게 돼요. 그러면 어디로 날아오게 되죠? 제 몸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요것도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제압이 되고 내가 칼을 맞지 않으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면 저라면 한 번은 빼겠어요. 이렇게 오면은 요거 한 번 빼고 상대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해서 지나갔죠. 지나가고 이제 긴장 상태 이제 서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도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있을 때 이때 손목을 노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상대가 좀 긴장이 좀 내려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에서 공격을 보고 있을 때 그때 손목을 노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플라이 휠이라는 기술인데 이거를 제자리에서도 연습을 많이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막 그 빌런들이나 범죄자들이 칼을 제자리에서 찌르진 않죠. 막 달려오면서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뒤로 빠지면서도 커팅을 연습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많이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칼 든 사람의 손목과 손가락을 노리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단 커팅할 때 노리는 건 좀 위험해요. 저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커팅 때는 최대한 뒤로 빠져서 피하고 상대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이제 공격 들어갈 준비할 때 그때 노리는 것이 스프링 동작이라든지 플라이 휠 아니면 하프 동작 이런 걸 써서 뭐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경찰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게 너무 티가 나요. 한 번 때리고 나서 그게 너무 늦어요. 왜냐면은 그게 늦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자 찌르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무슨 동작 상대가 무슨 동작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커팅을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안 맞았을 때 그 딜레이가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훈련하면서 내가 뭘 갖춰야 되냐면은 한번 커팅할 때 하는 위력도 중요하고 한번 커팅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연계되는 연속 콤비네이션이 몸에 있고 있어야 무기, 우산이든 3단봉이든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제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연속으로 안 맞았다 할지라도 계속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번에 한 번은 걸려 들겠죠. 상대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겁을 먹어서 뒤로 가도 나한테는 방어로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난다. 그러면 그때 또 내가 들어가서 커팅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스텝을 쓸 수 있다면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냥 우산을 그냥 무작정 써서 내가 리스크를 얻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트레이닝과 어느 정도 지식과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확률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칠 때 어설프게 치면은 내가 더 위험합니다. 한 번 칠 땐 정말로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이 손목이 나가게끔 3단봉 단단한 제품들은 내가 살살 때려도 그냥 골절이 돼요. 근데 우산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세게 쳐야 이게 이 칼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쳐야 이 방어를 할 수 있다. 이거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내가 이거 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방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칼을 쥐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치면 안 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치고 내가 훈련이 되면은 좀 더 연속적인 콤비네이션으로 치면은 내가 생존할 확률, 제압할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나 여성분들도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가방으로 막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번 찌르려고 하시면 치고 네. 얼굴 치고 도망간다. 이렇게 한다고? 네네. 지금 보여주는 각이나 지금 얼굴을 막자마자 바로 얼굴을 공격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가방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은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또 저 바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저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찌르러 이제는 더 열받아서 이제 공격을 미친 듯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방에 공부 안 하신 분들 책 없고 이런 빈 가방, 그런 가방 안 됩니다. 여기다가 돌을 넣던지 아주 단단한 뭐 볼링공을 넣던지 그렇다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방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가방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을 더 자극시킬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방이 플라스틱 단단한 재질로 돼 있다든지 묵직한 만약에 안에 쇳덩이가 있다든지 좀 단단하고 맞으면 아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가방이야. 그러면은 이 방법을 빠르게 쓰시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이 가방이 이제 무거운 상태면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얼굴 공격할 때 코를 노리면 코뼈가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코뼈가 주저앉으면 이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사실 정말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코뼈가 주저앉으면은 거의 전투 불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뼈를 노리고 얼굴을 노릴 때는 코뼈, 코뼈를 주저앉히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절대 신용하듯이 공격하면은 정말 그건 죽음입니다. 특히 칼 든 상태한테는 뒤도 안 들어오고 얘를 진짜로 작살낼 각오로 푸시를 하셔야 돼요. 치진 않고 보여드릴게요. 저라면은 만약에 단단한 가방이에요. 이걸로 방어를 한다고 하면 들어올 때 세게 치고 빡 이렇게 치겠죠. 실제로는 더 세게 칠 겁니다. 그냥 멀리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체중을 실어서 완전히 들어가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라면은 여기서 하고 친데 살짝 밀렸어. 근데 데미지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쫓아 들어가야 돼요. 쫓아 들어가서 상대방이 무너질 때까지. 그 순간은 다시 오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멀리 떠서 얘가 다시 재정비하면 그때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공격 타이밍이 나오는 건 절대절명의 그 순간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내 모든 공격력을 쏟아부어서 연속으로 주저앉을 때까지 공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랑말랑 가방으로 그걸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쫓아가면서 할 때 죽음을 약간 공포를 느꼈어. 많이 알려진 호신술의 단점을 약간 보완하는 영상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혹시 실제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박상훈 강사님의 기술이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가 라운드로 공격이 왔을 때 막자마자 공격이 들어가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여성분이 그거 하기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쓰려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상황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동작이든. 트레이닝이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점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간단한 동작도 절대 실제 상황에서 원활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면은 사실 여성분들도 이 주먹으로 쓰는 거는 주먹이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주먹이 골절될 확률이 있지만 요 부위 있죠. 이 부위로 상대방의 턱을 가격하는 거는 상당한 데미지를 여성분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실제로 상대방의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스트레이트 연습을, 스트레이트 쓰는 그 몸의 각도와 요거 쓰는 몸의 힘의 방향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연습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 연습도 하는 거죠. 이제 계속 이거를 던지듯이 이거를 공격을 상대방의 데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이거를 수천 번 연습을 했을 때 실제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쓰면은 상대방을 더 자극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기술들을 봤는데 아무리 내가 기술이 숙련이 돼 있어도 어쨌든 확률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공격 자세로 막 들어올 때는 내가 만약에 달리기가 빠르거나 빠져나갈 공간이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은 숨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칼든 상대가 있는 태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공격을 해오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정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있어요. 위협하는 상황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상대가 아직 막 공격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때는 최대한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자세는 요 자세. 요 자세가 괜히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 자세는 내가 방어 동작도 자세를 잡으면서 상대를 최대한 자극시키지 않고 내가 상대에게 나는 당신의 말에 굴복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자세예요. 그러면은 상대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몸이 열리게 되고 긴장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최대한 부드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무엇이라 할 때 뭐 돈을 달라 했으면은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오픈된 자세로 돈을 주고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속 위협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선 제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상대가 계속 움직이는 공격 상황에서는 내가 제압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칼을 잘 쓰는 사람이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자세를 잡고 있고 상대방이 긴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면 제압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때는 최대한 절대 노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계속 거는 거죠. 아, 선생님 제가 차를 빼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제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잡고 바닥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관절이 이렇게 팔이 꺾이면서 이거를 내가 완전히 내리게 되면 사실 여기 골절이 되면서 몸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상대의 팔을 작살낼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전혀 예측이 못하게. 근데 이게 훈련이 또 안 되신 분들은 자꾸 티를 냅니다. 이렇게 칼을 본다든지, 요거를 본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티 안 나게 상대방한테 눈을 밑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내 말을 전달하면서 나는 당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거야. 약간 위축된 자세가 좋아요. 최대한 나와 칼날이, 만약에 목에 칼날이 있으면 최대한 칼날이 떨어지게끔. 근데 이때 칼날이 떨어질 때도 이렇게 공격 자세로 떨어지면 상대가 눈치를 채겠죠. 그러면 긴장 상태로 들어가서 제압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때도 내가 위축된 상황인 것처럼 칼날을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내가 칼날 떼면 또 쫓아오죠. 떼는 순간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다시 이거를 떼는 순간 바로 들어가서 제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압이 들어갈 때는 여기를 내려주고 요게 몸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제가 바닥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당겨서 상대를 완전히 눕혀야 돼요. 이때는. 왜냐면은 상대가 만약에 앞으로 누워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다시 나를 반격해서 찌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돌린 다음에 팔이 골절되면 괜찮은데 골절 안 됐다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상대를 이쪽으로 바닥을 보게끔 끌어당긴 다음에 내가 체중을 늘려서 완전히 제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부르게. 근데 만약 이 사람이 힘이 엄청 세. 올라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힘을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3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상당히 아프죠? 이거는 등치가 큰 사람도 근육질이가 3대 500 하는 사람들도 여기를 누르면 꼼짝 못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막 발버둥 쳐. 이때는 내가 체중을 다 실어서 팔꿈치를 다 펴주셔야 돼요. 펴주시고 요거 한쪽은 손목을 확실히 눌고 어깨를 눌러서 상대가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여기를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 살짝 자극을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파서 못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제압하는 방법이 있죠. 상대가 정말로 동적으로 막 공격을 해오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냐면 좀 위협적으로 움직이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언제든 계속 찌르려고 이렇게 오면 사실 굉장히 제압이 힘들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랬을 때 킥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킥을 쓰겠다는 거를 절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막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내가 손을 먼저 페이크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손 페이크 넣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때 낭심을 차는 것도 괜찮죠. 이제 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하고 손을 먼저 뻗어서 시야를 위로 쏠리게 한 다음에 낭심을 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빨리 차고 빠져나와야 돼요. 칼이 나한테 닿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거리를 지키고 있다가
최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반격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왜냐면은 칼을 잡겠다고 상대는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다 칼을 이렇게 잡으면 괜찮죠. 이때는 내가 잡는 동시에 타격이 들어가고 팔꿈치를 쓰든 손날을 쓰든 이렇게 쓰면 상관없는데 이걸 만약에 못 잡게 되면 내가 찔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숙련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련자가 아닌 경우에 공격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찌르는 순간 요 공격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버스팅 공격. 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면은 나는 힘이 없는 여성이다. 그러면은 요 손으로 목을 가격하는 거죠. 목을 가격하면 목은 아무리 덩치가 좋은 사람들도 여기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순간 5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 상태에서 목을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 하듯이 바로 하고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공격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들어오면은 목을 공격하든 아니면 턱을 공격하든, 턱도 정신을 잃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막자마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무릎으로 찍어주고 상대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제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칼든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이 얼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내가 배웠던 연습했던 동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한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침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내가 충분한 트레이닝을 해야만 더 침착할 수 있어요. 근데 트레이닝이 많이 안 돼 있고 내가 귀로만 듣고 유튜브에서 영상 몇 가지만 보고 그때는 상황이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은 내가 이걸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때 몸이 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프리징 현상이라고 해요. 저도 그런 걸 몇 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착한 게 중요한데 그런 침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전과 같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레이닝이 빡셀수록 실전에서 잘 버틸 수가 있고 트레이닝이 약하게 되면 실전이 어렵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소란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이 됐으면 마주치지 않을 만큼 미리 도망가서 숨거나 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현실적이죠. 좋은 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기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길을 걷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자꾸 이게 호기심이 문제거든요. 남성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그곳을 굳이 가고 내가 제압을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된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든지 위협을 느낀다면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이번에 사건에서 보면 정면에서 찌르러 오는 경우, 후면에서 찌르러 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면에서 찌르러 오는 경우는 내가 집중을 하고 보면은 인지를 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만 보고 걸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계속 보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찌르러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징후가 있습니다. 네. 모자를 푹 눌렀었다든지 수상한 낌새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솜을 넣고 있다든지 그런 수상한 기운이 있어요. 모자를 안 눌렀었다면은 분명히 공격 의사의 눈빛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기운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하고 괜히 남자 자존심 있다고 피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괜히 가던 길 가지 마시고 그런 게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내가 가던 길을 최대한 돌아서 가더라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생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돌아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루트가 달라요. 보통 이렇게 걸어가면은 상대가 지나갈 거면 이 사람은 이대로 가잖아요. 근데 빌런이 만약에 저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래 가는 루트대로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공격 의지가 있으면 벌써 걸어올 때 내 쪽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네, 그 방향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벌써 수상한 거거든요. 그런 게 조금이라도 느껴진다. 최대한 돌아서 다른 쪽으로 회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사람이 많은 쪽으로 회피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굳이 그 상황을 막다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핸드폰만 보고 걷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걸어가실 때 그런 사람들, 나를 향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내가 좀 불편해서 돌아가더라도 피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그 특집 오비 시즌2로 이렇게 찾아뵀는데 사실 이거 한편으로는 풀지 못한 내용들이 네, 좀 많아요. 많습니다. 더 좋은 뭔가 호신술에 대한
제가 사전에 들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면은 저희도 굉장히 사명감을 좀 가지고선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